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호주 잠수함 사업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감정 싸움이 지금 제대로 붙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영국 장관이 서로 지금 비난하고 나서고 있는데, 이거 지금 호주가 프랑스에게 계약 파기 벌금까지 냈죠. 배상금까지 냈는데, 그리고 다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그리고 프랑스가 그리스에 라팔 팔았죠. 그런데 그 또 프랑스가 카타르에 또 라팔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가 그 카타르 라팔 때문에 이제 열받아 버렸어요. 프랑스가 프랑스했네, 유럽의 짱깨라고 이렇게 비아냥받고 있는 프랑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근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는데요. 중국이 J-20 스텔스 전투기죠. 이걸 드라마틱한 수준으로 대량 생산 진행 중이다. 정말 우려스러운 소식에서부터 미 국방부가 중국이 3년 내에 전투함을 60척을 대해서 총 400척이 될 것이다. 이야, 전투함을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어내고 있는데, 자, 그러면 미국보다 더 많은 전투함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소식까지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전투기 엔진 완전 자립화를 천명한 중국이 엔진 국산화를 계기로 J-20 스텔스 전투기의 생산량을 드라마틱한 수준으로 늘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보유량이 200대를 넘어섰고 연평균 50에서 70여 대를 생산하는 체제를 갖추었다고 하는데,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한미일 3국의 동북아시아 스텔스 전투기 배치 수량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BAE 시스템스가 지상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레이저 유도 로켓 APKWS의 공중 표적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소형 드론을 상정한 공중 표적을 APKWS로 요격하는 데 성공했는데, 어쩌면 APKWS가 헬기 탑재용 공대지, 공대공, 겸용 무장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산 무기 도입을 확대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핀란드가 미국에서 사이드와인드 9X 블락 2 슈퍼 사이드와인드 공대공 미사일과 AGM-154 제이소우 폭탄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사거리 120km의 활공 유도 폭탄인 제이소우는 핀란드 영공에서 투발해도 러시아 산트페테르부르크 앞바다를 사정권에 들 수 있어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도가 자체 개발해 건조한 최초의 항공모함 비크란트함이 미그-29K 전투기 이착함 실험을 위해 출항했다는 소식입니다. 전투기 탑재 실험만 완료하고 아직 실제 전투기 이착함은 하지 못한 비크란트는 이번 실험 결과에 따라 전력화 시기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인도는 늦어도 2023년 말까지는 비크란트함을 실전에 배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연례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의 폭발적인 해군력 팽창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현재와 같은 건함 속도를 유지할 경우에 현재 340여 척인 전투함 숫자가 3년 후인 2025년에는 400척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전례 없는 속도로 해군력을 확장하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우리나라도 군사력 건설 계획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J-20 스텔스 전투기, 지금 중국의 주장대로는 벌써 200대 있는데 이걸 1년에 최소 50대에서 많으면 70대까지 양산하는 체제로 들어갔다. 왜냐? 여태까지 엔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못했는데 이제 엔진 WS-10C 그 엔진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그냥 마구마구 찍어낸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동북아시아에 배치하는, 한국과 일본은 F-35를 사서 배치하고 미국은 이제 추진해서 배치하고 하는 이런 그 3국의 스텔스 전투기 숫자보다 중국이 훨씬 더 많아지겠다라는 우려가 드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스텔스 전투기 추가 배치 또는 어떤 그 주한미군이 F-16을 지금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스텔스 전투기로 바꾸는, 교체하는 협상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거 CG입니다. BAE 시스템스가 한 CG인데 여기서 지금 하늘로 뭐가 쑥 날아가죠. 이게 바로 APKWS 70mm 로켓입니다. 우리 한국하고 같이 개발하다가 한국은 따로 하고 여기도 따로 하고, 그래서 이 유도 로켓으로 공중 표적, 이게 비행기나 전투기 이런 건 아니고
180km 이하로 비행하는 드론에 한정해서 이렇게 쏴서 격추시킨다라는 건데요. 요즘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가 이란제 자폭 드론 많이 사서 쓰고 있죠. 그게 180km 안 되니까 그런 자폭 드론도 이제는 이런 70mm 로켓으로 요격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도 이거 유도 로켓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기술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우리도 북한이 앞으로 아마 드론 엄청나게 사용할 겁니다. 자폭 드론. 자,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 이후로 정말 뭐 군사력을 급속히 증강하고 있는데, 이 제이소우, 미국이 우리나라에 안 팔았죠. 그 제이소우를 핀란드는 샀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안 팔 때는 한국이 미워서 안 판 게 아니라 그때 개발이 덜 돼가지고 일정이 안 맞았죠. 그런데 이 제이소우를 미국이 지금 핀란드에게 팔았고, 많지는 않은 수량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핀란드가 가지고 있으면 산트페테르부르크, 칼리닝그라드 큰일 났네요. 하여튼 러시아가 올 들어서 계속 혹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자, 비크란트함인데요. 인도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 비크란트. 스키 점프대를 통해서 이함하고 그리고 강제 착함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헬기 이착함은 이미 테스트했고, 그리고 전투기를 견납구에서 운영하고 위로 올리고 하는 테스트도 했는데, 이제 남은 건 전투기가 바다에서 이착함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러 출항했다라고 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23년 말에 실전 배치할 수 있을지가 판가름 난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제랄드 포드가 실전 배치 첫 작전에 나갔었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바로 귀향을 한 거 보면 정말 항공모함 하나 실전 배치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제대로 그들이 원하는 데이터가 나올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동안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 중국 해군이 그냥 뭐 붕어빵 찍어내듯이 군함을 찍고 있는데 1년에 20척씩 해서 지금 340척의 군함이 있는데 앞으로 400척의 전투함이 될 것이다. 군함이 아니고 전투함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 앞에 지금 052D형 방공 구축함, 그리고 그 뒤는 054A 호위함 2척, 그리고 071 상륙함 25,000톤짜리, 그리고 072 상륙함, 뭐 이런 식으로 쫙 해서 함대 진영을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이다. 400척. 그래서 미국이 근함 계획 바꿔야 된다라고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중국의 제가 첫 번째 소식에서 중국의 공군력이 스텔스 전투기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찍어가고, 그 스텔스 전투기뿐만 아니고 J-15, J-16, J-10C, 그리고 지금 소형 스텔스 전투기 만들고 있는 FC-31, 이런 것들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찍어낼 겁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야 될 것인가, 우리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말에 시드니 국방TV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중국의 이 군사력 팽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맨날 북한만 보고 살 거냐, 물론 북한 중요하지만 그 북한 관련 전략 플러스 중국에 대응하는 전략을 같이 추구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제가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소식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노동당 정권으로 교체된 뒤 오커스 레짐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호주 정부에 영국이 일침을 놓았습니다. 영국이 호주에게 당초 오커스 레짐에 따라 합의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획득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라는 압박에 나섰습니다. 호주의 재래식 잠수함을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전환하는 것은 호주는 물론 남태평양 이웃 국가들의 지역 안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며, 영국은 미국과 함께 호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성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앤마리 트리벨리안 영국 국제개발부 장관이 영국 현지 시각 11월 29일 강조했습니다. 트리벨리안 장관은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호주는 21년 9월 영국, 미국과 함께 미국의 원자력 기술로 추진되는 잠수함 유형을 23년 3월에 발표할 것이다 라며, 영국과 미국은 호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8척 전력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사업은 대단히 흥미진진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며, 호주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호주의 안보가 난공불락이라는 확신을 호주 안팎에 주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며, 최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프랑스와의 거래는 끝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호주의 과도기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서 프랑스와 협력해야 한다는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영국은 마크롱 대통령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태평양 바다는 대단히 넓고 그가 말하는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작전이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프랑스 해군 자신들도 전부 원자력 잠수함을 사용한다라며 그들이 호주에 제안한 모델은 프랑스가 사용한 적 없는 모델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장관이 프랑스를 비판하며 호주에게 오커스 레짐 유지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호주 노동당 정부가 주요 군사력 건설 사업을 재검토하면서 이른바 과도기 잠수함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영국은 이 사업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을 회피하기 위한 기만술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강력한 친중 성향을 보여왔던 호주 노동당은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취임 이후에 전임 정권의 공격 원잠 도입 사업을 노골적으로 지연시키며 콜린스급 잠수함의 수명 연장 사업과 ARP 추진 방식의 과도기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국의 압박은 이런 불필요 사업 폐기와 공격 원잠 조기 전력화를 위한 압력 행사로 보입니다. 문제는 호주 안팎의 원자력 잠수함 조기 전력화 압박이 거셈에도 불구하고 앨버니지 내각이 입장 변화 조짐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호주 잠수함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호주가 프랑스로부터 12척의 어택급 잠수함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미국과 영국이 그거 하지 말고 핵잠수함 해라. 니들 비핵국가지만 우리가 핵잠수함 하게끔 도와줄게 라고 해서 그거 엎었죠. 그래서 이 어택급 척당 3, 4조쯤 되는 거, 그래서 정말 수십조 원의, 그리고 운용 유지비까지 하면 한 100조 원 가량의 사업이었는데 이거를 엎었다 이래가지고 소송 끝에 호주가 프랑스에게 그 배상금으로 한 1조 원 가량 또 줬어요.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좌파 정부가 들어와서, 친중 좌파 정부가 들어와서 중국에게 밉보이는 짓 안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딱 간파하고, 야, 니들 말이야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거 2040년대 50년대 돼야 될 텐데 그 사이에 니들 과도기 잠수함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 그거 그냥 그러면 어택급 이거 해라. 그럼 도로 어택급이죠. 배상금만 1조 원 넘게 내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 니들 말이야 콜린스급 이거 또 개량하려고 또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도와줄게. 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또 마음 흔들리는 거죠. 여기에 이제 영국의 장관이, 이 경제 관련한 장관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들도 안 쓰는 거다. 호주 니들 바다가 얼마나 넓냐. 인도양, 태평양 어떻게 그 재래식 잠수함으로 왔다 갔다 하냐. 프랑스 지들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 지들이 써보거나 이야기하지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들의 감정 싸움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호주는 이거는 오직 중국에게 밉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페이크다 라고 지금 프랑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호주 정신 바짝 차리고 강대국으로 될 수 있는데 왜 이러냐. 자, 그러면 우리는 입장에서 호주 저거 못 믿겠으니까 우리가 대신할게. 우리에게 원자력 잠수함 할 수 있도록 해줘 라고 미국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호주가 저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제공해다오. 우리가 그러면 만들어서 할게. 이거 어떻습니까? 라는 제안을 해보고 싶네요. 두 번째입니다. 프랑스는 속칭 유럽의 중국이라 불릴 정도로 무기 거래에서 지저분한 짓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최근 그리스에 라팔 전투기를 팔았던 프랑스가 그리스 최대 적국에게 라팔 전투기의 정보를 그대로 넘겨줄 상황이 벌어져 그리스가 격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제 F-15QA와 유럽제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랑스제 라팔을 동시 구매한 카타르가 자국 공군 기지에 수용할 수 없는 전투기들을 튀르키예에 주둔시키고 운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같은 결정을 프랑스가 수용해 그리스를 분노케 하고 있다고 포브스가 현지 시각 11월 30일 보도했습니다. 기존의 미라지 2000 전투기 12대로 구성되어 있던 카타르 공군은 2017년부터 대대적인 전투기 구매 사업을 벌여 미국으로부터 F-15QA 36대, 영국으로부터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 3 24대, 프랑스로부터 라팔 F-3R 24대 등 무려
84대의 4.5세대 전투기를 동시에 구매했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지난해부터 카타르 공군에 연달아 납품되기 시작했는데요. 카타르는 정치적 판단으로 한 번에 대량 구매한 전투기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어 지난해 3월 튀르키예와 공군기지 사용 협정을 맺고 전투기들을 튀르키예에 파견해 운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카타르가 도입하는 신형 전투기들 가운데 튀르키예로 갈 전투기가 라팔 F3R이라는 점인데요. 해당 기종은 튀르키예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최근 24대 도입 중인 최신 기종입니다. 그리스는 카타르가 라팔 전투기를 튀르키예 공군기지에 배치할 경우에 튀르키예가 훈련과 작전 등의 명분으로 라팔 전투기의 성능과 기밀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스는 무기체계 최종 사용자 자격과 사용 조건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진 프랑스가 카타르 공군용 라팔 전투기의 튀르키예 배치를 승인한 것이 아니냐라며 프랑스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스 측은 카타르와 튀르키예의 긴밀한 관계와 점점 강화되는 군사 협력 관계를 고려할 때 카타르 측이 튀르키예 측의 라팔 전투기 시험과 공중전 훈련을 허용할 수도 있다면서 이는 그리스 공군 라팔 전투기의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다 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프랑스는 과거 대만에 미라지 2000 전투기를 판매하고 중국이 이에 반발하자 중국 측에 미라지 2000 관련 기술 자료와 매뉴얼을 넘긴 전례가 있는데요. 프랑스의 적극적인 세일즈에 넘어가 궁핍한 살림에 프랑스제 무기들을 대거 구매했던 그리스, 카타르 라팔의 튀르키예 배치가 현실화되는 내년 초가 되면 프랑스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 것으로 보입니다. 카타르가 순위파 국가이면서도 또 친미 국가이면서도 갑자기 이란하고 가까워지는 행보를 보이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카타르를 국제 왕따로 만들었죠, 중동에서. 그래서 단교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정상화됐는데요. 그래서 카타르가 이제 불안하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이 나토 강국 3개국에게 잘 보이려고 2017년도에 동시에 F-15 그리고 유로파이터, 라팔 이렇게를 동시에 36대, 24대씩을 막 구매한 겁니다. 그런데 카타르가 전투기가 많은 나라냐? 아니에요. 미라지 2000 달랑 12대 있는 나라인데 그렇게 한 방에 84대를 질러버렸어요. 그런데 카타르에는 공군기지가 알다프라 기지 하나뿐인데 이거 카타르 공군만 쓰는 게 아니고 미군, 영국군 다 씁니다. 그러니까 좁죠. 그러니까 나머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튀르키예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 좀 갖다 놓자 라고 한 겁니다. 튀르키예는 아이고 땡큐 하고 이제 받은 겁니다. 그런데 라팔이 간 거죠. 문제는 그리스하고 튀르키예하고 지금 원수지간으로 어른거리는데 그리스가 또 라팔 산 겁니다. 그러면은 튀르키예가 이거 뭐 라팔하고 합동 훈련하면서 레이더로 앞에서 비춰보고 옆에서 비춰보고 뒤에서 비춰보고 다 하겠죠. RCS 비행 특성, 뭐 조종 특성, 항전 장비 특성 다 그냥 파악하겠죠. 그래서 그리스가 열받은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또 있죠. 대만이 미라지 2000 5 60대 샀는데 중국이 뭐라 하니까 프랑스가 아니 그 별거 아니고 그래서 매뉴얼 줄게 이거 다 뜯어봐 해가지고 이 자료 전부 다 중국이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 대만에 있는 미라지 2000 60대는 거의 전력을 기능을 상실했어요. 왜? 약점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전례가 있는 프랑스, 그리스와 터키의 이런 경쟁관계, 원수지간의 관계에 끼어서 이렇게 또 그리스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를 또 하네요. 우리도 프랑스에서 헬기 기술 도입해서 헬기 만들었죠. 수리온 그리고 LAH 이런 거 있는데 아무튼 프랑스하고는 너무 깊이 무기 도입 사업에 나서서는 안 되겠다. 언제 돌아설지 몰라요. 언제 통수 칠지 몰라요. 그런 프랑스. 지금 그리스는 프랑스에게 지금 뭐 호위함, 초계함, 해군 무기, 이 공군 무기 마구마구 사고 있는데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런데 이렇게 통수를 치네요. 프랑스, 유럽의 짱깨라고 하는 프랑스 행태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